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책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정한 책은 우울할 땐 내 과학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앨릭스 코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에서 알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는 우울증에 걸림들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배 내측, 복 내측, 배 외측, 복 외측으로 나누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못 알아들었고요. 제가 문과인 것도 있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따라가려 해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만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은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먹는 항우울제 약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 뇌에는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세라토닌 수송체가 세라토닌을 없어지게 한대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 수송체가 더 빨리 세라토닌을 흡수해서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수송체가 덜 생겨서 세라토닌이 조금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을수록 효과가 쌓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감기처럼 한 3일 먹고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이 병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첫 챕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우울증 증상이랑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들을 읽으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울증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사실 방치하기가 쉽잖아요.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서 방치되기도 하고 잠깐 스쳐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며 방치되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나의 성질이 병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내 자신의 성격인 건지 점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기 참 쉬운 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에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모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것, 같은 자극에 아픔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것, 행복한 기억에도 슬픔을 덧칠한다는 것, 패배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증상들 전부 다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시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울증이 실제 신체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그런데 허리 전문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원인을 몰랐었는데 아마 우울증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처음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질문 검사지에 허리나 목이 아픈지 팔, 다리
주철인지 물어보는 문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꼭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려고 누웠을 때 슬픈 생각, 안 좋은 생각만 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 불쑥불쑥 아주 예전 기억들,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 뇌가 기억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게 참 아픈 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을 알아봤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저자가 제시해 주는데요.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습관입니다. 이 책에서는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습관대로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습관이 뭔지 보여주는 좋은 문장이 있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대처 습관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빌리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체중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스트레스는 폭식을 야기했다. 모든 중독이 다 이렇다. 습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습관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습관을 굴복하면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그것이 다시 습관의 방아쇠를 당긴다. 어떻게 이런 쳇바퀴에 사로잡히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저도 병원에 간 가장 큰 이유가 폭식이었어요. 정말 많이 먹고 토를 자주 했는데 토하면서 변기를 붙잡고 있을 때 아, 진짜 병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매운 거 잔뜩 먹고 너무 오래 자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운동 그리고 결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 정말 중요하죠. 저는 우울증이 심했을 때 침대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나가서 산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벚꽃 피던 계절이라 집 앞에 꽃을 구경하러 조금씩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요가도 좀 하고 지금은 자전거를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기보다 소소하게 즐겁고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정도로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에 고립되기보단 밖에 나가게 되고 몸을 움직이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결정하라인데요. 결정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오히려 우울증을 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와 학교 문제로 심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 우울증이 더 깊어졌는데 특히 우울증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 혼란 속에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지닌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두 변연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오늘의 행위를 미래의 행복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말 이 문장대로 미래의 행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저자는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우울증 극복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몸이 하는 일에 따라 뇌의 활동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요가, 찬물 뿌리기, 음악, 미소, 곧고 반듯한 자세, 턱의 긴장 풀기,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찬물 뿌리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찬물로 세수하기를 권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후로 가끔 아주 차가운 물로 깜짝 놀라도록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항상 진리는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그저 사람들 속에 있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병이다. 사람들 곁에 있어도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과 아예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처럼 고독을 바라는 상태는 우울증에 걸린 뇌가 보이는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운동하지 않는 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처럼 고독을 바라는 마음은 우울증을 더 고착시킨다. 이 책이 주는 뇌과학의 매우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아무리 혼자 있고 싶더라도 우울증을 치료할 희망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외로움과 결핍으로 했던 헛짓들을 며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충만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꼭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도 사람을 만나면서 치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밖으로 꺼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좋아졌다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다시 심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얼마나 운동이 하기 싫은지 몰라요. 혹시 깔끔히 다 나은 분도 계신가요? 저도 그 비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